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유혹하는 낭독 극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때면 늘 접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들이죠. 짧은 쇼츠나 디카시, 예쁜 사진이나 이미지에 적힌 의미 깊은 말들, 또는 감동적인 사연들 등등. 그런 것들의 대부분은 자녀와 부모에 대한 사랑이나 감사들로 가득하죠. 쏟아지는 매체들 속에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할 만큼 감동적이거나 인상적인 영상들도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유난히 잔상이 남았던 옛 이야기 한 편을 발견한 단원분이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함께 읽고, 또 다른 단원분이 조금 더 낭독극 형식에 어울리도록 살을 붙여서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또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유혹하는 낭독극장인데요. 오늘 이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 살짝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 말미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낭독극장 시작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열이 부릅니다. 소풍 같은 인생.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네, 추가열의 소풍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소풍같이 즐기며 가보자는 내용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낭독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효부가 된 며느리. 원제, 시아버지 살찌우는 며느리. 각색, 유란희, 윤미라. 옛날 어느 마을에 홀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들이 장가를 가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 동안 홀아버지는 점점 나이를 먹었어요. 그는 마치 병든 닭처럼 매일 무기력하게 방에 누워만 있었지요. 며느라, 목이 마르구나. 네, 아버님. 며느리는 처음에는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왔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이도 돌봐주지 않고 집안일도 거들어주지 않으면서 밥 달라 물 달라 요구만 하시는 시아버지가 점점 미워졌어요. 집안 형편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늙은 시아버지가 짐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며느리는 언젠가부터 시아버지를 점점 홀대하기 시작했어요. 생선구이를 밥상에 올리면 가운데 토막은 남편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머리와 꼬리는 시아버지에게 주었어요. 또 보따리 장사하는 남편이 닷새나 열흘 동안 집을 비우기라도 할 때는 시아버지의 끼니를 챙기지 않아 시아버지는 끼니를 거를 때가 있었지요. 아들은 자신이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가 돌아올 때마다 눈에 띄게 수척해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내에게 물었지요. 하지만 아내는 모른 척하며 똑같은 대답을 할 뿐이었어요. 난들 그 이유를 알겠어요. 요즘 들어 아버님이 입맛이 없으신지 전처럼 잘 드시지 않는걸요. 아들은 능청스럽게 대답하는 아내가 야속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앞으로도 수시로 집을 비워야 할 형편이라 함부로 아내에게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아내의 속을 뒤집어 봤자 그 화가 고스란히 자신의 아버지에게 갈 것이 뻔했지요. 아들은 방 안에 누운 야인 아버지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하루는 장에 다녀온 아들이 아내를 부엌으로 따로 불렀어요. 여보, 오늘도 아버지는 식사를 잘 못하셨어? 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셨는지 영 기운이 없으시네요. 이거 참. 아깝게 되었네. 아깝다니요? 다름이 아니라 당신이 아버님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소. 실은 내 생각에도 살 만큼 산 노인네 그만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내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당황스러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장에 나가보니 글쎄 중국에서 온 상인들이 노인네들을 비싼 값에 사간다지 않소? 네? 노인들을 사간다고요? 다 늙은 노인을 데려가 어디에 쓴대요? 낸들 알겠소. 중국은 땅이 넓고 사람이 많으니 원하는 것도 각양각색이 아니겠소. 어머나, 여보, 그러면 우리도 아버님을 팔면 어떨까요? 내 말이 그 말이요. 그런데 아쉽게도 내 아버지는 너무 야위고 볼품이 없어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소. 그 상인들은 행색이 좋은 노인들만 비싼 값을 쳐서 사지 뭐요. 아들은 못내 아쉽다는 듯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은 김씨가 제 어머니를 팔았는데 어머니가 살이 통통하고 얼굴에 기름기가 번들번들하지 뭐요.
김씨는 이제 팔자 폈어. 비싼 값에 어머니를 판 돈으로 땅도 사고 집도 산다고 하니. 나는 참 부모 복도 없지. 아버지가 저렇게 병든 닭마냥 하나 볼품 없으니 말이요. 아내는 남편의 말을 다 듣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여보, 그 김씨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머니에게 뭘 드시게 했길래 그렇게 행색이 좋아졌는지요. 그래, 알겠어. 우리 집 노인네도 아직 포기하긴 이르지. 내가 내일 김씨에게 자세히 물어보리다. 다음 날 장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온 아들이 아내를 불러 무언가 말했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들은 일 때문에 열흘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고, 아내는 평소보다 부지런히 시아버지의 밥상을 준비했어요. 아버님, 식사하세요. 오늘 무슨 날이냐? 생선까지. 진수성찬이구나. 아버님도 참. 요즘 입맛이 없으신 것 같아서 솜씨 좀 내봤어요. 아니다. 난 항상 맛있게 먹었다. 늘 부족해서 못 먹었지. 아유, 아버님도. 체하시지 않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많이 드세요. 그래. 고맙구나. 시아버지는 먹음직스러운 꽁치 2마리와 밥을 얼떨떨해하며 뚝딱 먹었어요. 잠시 후 며느리는 술과 간식도 준비해 왔어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술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건 또 뭐냐? 밤인데요. 요즘 알밤이 살이 꽉 찬 게 맛있어 보여서 삶아왔어요. 그래. 맛있구나. 오늘은 꼭 명절 같구나. 다음 날 며느리는 시아버지 밥상에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백숙을 올리고 또 윤기가 반질반질한 찰떡을 간식으로 준비했어요. 시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주는 며느리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맛있는 며느리 밥상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과 간식들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었어요. 매일매일 맛있는 밥상을 정성껏 준비하는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한 시아버지는 마음에 행복이 넘치고 어느새 며느리에 대한 의심은 고마운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나 일을 마친 아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는 상기된 얼굴로 남편을 부엌으로 불렀어요. 여보, 보셨어요? 제가 당신이 일러준 대로 아버님 밥상을 정성껏 차려드렸더니 요즘 살이 많이 오르셨어요. 저 정도면 이제 장에 내다 팔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이 김씨 어머니를 못 봐서 그러. 저 정도로는 아직 멀었어.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살이 많이 오르시긴 했네. 조금만 더 살이 찌시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당신이 조금만 더 힘써 보시오. 네, 그럴게요. 아들은 일 때문에 다시 열흘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고,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밥상에 더욱 공을 들였어요. 어떤 날은 제철 나물 반찬에 따끈따끈한 쌀밥을 차려 올리고, 또 어떤 날에는 푸짐한 돼지고기와 술상을 차려 올렸죠. 그리고 여전히 간식으로 삶은 밤과 찰떡을 빠뜨리지 않고 챙겨드렸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날마다 정성스럽게 차리는 밥상을 맛있게 잘 먹었고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통통하게 살찌고 건강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며느리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아침 밥상을 차려드리고 나서 아기를 업은 채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랐어요. 시집을 온 후로 시아버지는 늘 방에 누워있거나 앉아있기만 했었는데 방 밖에 나온 적은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버님 어디 가시려고요? 아니다, 며느라. 밥도 맛있게 잘 먹었고 또 방에만 있자니 답답하기도 해서 오랜만에 바깥바람 좀 쐬려고 나왔다. 예. 그럼 저는 밥상을 치워야겠네요. 며느라, 저기 아기는 나한테 주고 가거라. 내가 어부마. 예?
아니 아버님 힘도 없으실 텐데요. 힘이 없기는 나보다 네가 더 힘들어 보이는구나. 예, 아버님 고맙습니다. 동이야, 이리 오너라. 엄마 일하시게 이 하랩이랑 같이 놀자. 아버님이 웬일이시래?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마당을 쓸고 밥상을 치우는 동안 한 아이는 등에 업고 다른 아이와는 놀아주었어요. 시아버지는 몸에 좋은 음식들로 잘 챙겨 먹은 덕에 온몸에 기운이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아버지는 말없이 며느리가 하는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아침에 빨래를 널어 놓으면 시아버지가 저녁에 걷어드리고, 며느리가 아궁이에 불을 지펴 음식을 하고 나면 시아버지는 식사를 마치고 아궁이에 재를 치웠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일을 도우면서 점점 떨어졌던 기력도 회복했습니다. 푸짐한 식사를 하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니 건강은 더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제 시아버지는 며느리 대신 밭일도 나간 만큼 튼튼해져서 얼굴이 뽀얗고 기름기가 번들번들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집에서 한참 멀리에 있는 밭에 나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마당에 멍석을 깔고 그 위에 벼를 말리려고 널어놓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다급해진 며느리는 헐레벌떡 뛰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당에 멍석도 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비가 쏟아지기 무섭게 재빨리 멍석을 걷어들여서 벼는 비를 조금도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밭에 일하러 간 동안에 집안일을 다 해놓고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마실도 다녔는데 동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며느리의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동인애는 좋겠네. 시아버지가 아주 남편같이 자상하니까. 아, 예. 뭐 요즘 기운이 나시는지 저 일할 때 애들을 봐주시네요. 뭐 얘들만 봐? 말 안 해도 알아서 척척 집안일을 다 해준다면서. 네. 남편이 집에 없으니 대신 해주시는 것 같아요. 복도 많어. 남편보다 더 자상한 시아버지가 어디 흔해? 아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래? 어? 비결이 뭐야? 그려, 뭔지 말해봐. 어떻게 공경했길래 시아버님이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닌대? 아버님이 제 자랑을요? 아유, 그 집 시아버지께서 동네 다니시다가는 누굴 만나면 그냥 아주 그냥 마주치는 사람마다 붙들고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하신다네. 정말이요? 뭐요? 응? 비결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요, 말해봐. 비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뭔데? 아, 그냥 새끼 밥상을 정성껏 차려드리는 것밖에는 제가 하는 게 말도 안 돼. 누구는 뭐 굶기나? 아니, 새끼 밥 챙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밥 안 굶긴다고 며느리를 살뜰히 챙긴다고? 아이고, 말도 안 돼. 아니 진짜 그것 말고는 특별한 거 없어요. 아이고, 부러워 복도 죽겠네. 많어. 복 복도 많어. 많어. 아유, 아유, 그날 저녁이었어요. 며느리가 백숙과 술상을 시아버지에게 올리자 시아버지가 며느리도 함께 먹을 것을 권했어요. 며느라, 오늘은 너도 같이 먹자. 예, 아니에요 아버님. 아, 제가 어떻게 아버님 그 겸상을 해요. 뭐 어떠냐? 보는 사람도 없는데. 자, 어서 수저를 들거라. 아니에요 아버님. 전 나중에 따로 먹을게요. 네가 같이 먹지 않으면 나도 안 먹을 테다. 예 아버님? 시아버지는 닭다리 한쪽을 며느리에게 떼어주며 말했습니다. 자, 어서 받아라. 팔 떨어지겠다. 어서. 고맙습니다 아버님.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고집을 못 이기고 함께 백숙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잘 먹으면서 마다해. 아버님 너무 맛있어요. 그래, 나도 같이 먹으니 더 맛있구나. 어느덧 열흘 만에 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마당에 들어서자 아내가 남편을 반갑게 맞아주었는데 아들은 그만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아내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여보, 정말 장하구려. 당신이 잘해낼 줄 알았어. 아들은 기쁨에 찬 소리로 아내에게 속삭였어요. 아버지의 행색이 저리 좋으니 이제 장에 내다 팔아도 되겠어. 요즘 시세가 좋아져서 저 정도면 김씨 어머니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겠어. 네, 내일 당장 아버지를 모시고 장에 다려오리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의 등짝을 손으로 찰싹 때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 왜 그러? 벼락 맞을 소리를 하세요? 남들은 부모님을 내다 팔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아들은 아내의 달라진 태도에 놀라서 눈만 꿈뻑꿈뻑거렸습니다. 당신이 집을 비우는 동안 내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줄 알아요? 이제 아버님이 방아도 찧어주고 아이들도 봐주셔서 겨우 집안일을 제대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고마우신 아버님을 어떻게 내다 팔아요? 아니 여보, 아버지를 비싼 값에 팔아서 그 돈으로 젊고 튼튼한 머슴을 사면 되지 않소? 아내는 다시 한번 남편의 등짝을 찰싹 때렸어요. 아, 왜 또? 이 양반이 정말 미쳤어요? 다시는 그런 말 말아요. 큰 돈은 못 벌어도 좋으니 아버님을 팔기로 했던 건 없던 일로 해요. 말을 마친 아내는 부엌으로 휙 하고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아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씩 미소를 지었어요. 그 후에도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정성이 몇 년 동안 계속되자 이웃 마을까지 효부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며느리가 효부상까지 받게 되었고 집안도 점점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이 이야기 진짜 반전 쩔어요. 네, 이 이야기를 이 작품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제가 지금 그 실버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에게 그 전래 회상 동화를 들려드리는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튜브에서 어르신들에게 들려드릴 전래 동화를 찾다 보니 어느 순간 어른들이 좋아하는 어른 전래 동화 이렇게 올라온 글이 있어서 보니까 와 괜찮다 이런 내용의 전래 동화를 들려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천했습니다. 아, 네. 네, 작년에 저희 또 책 읽어주는 봉사단을 라니 쌤하고 저하고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네. 그때 저희가 그 전래 동화를 그냥 이야기로 들려드리는 것보다 또 둘이 같이 연극에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연극 대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라니 쌤이 그런 작품이 몇 개 있으세요. 그래서 요번에 유혹하는 낭독극장에서 그 중에 하나만 어떨까요 했는데 또 더 재미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이렇게 찾아오셨네요. 그런데 또 우리 또 미라 쌤이 또 이거 이렇게 좋게 또 각색을 해줄 줄. 뭔가요? 아우, 지금 감사합니다. 서로 핑퐁으로 미라 쌤 칭찬 타임인가요?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원래 제목이 시아버지 살찌우는 며느리였는데 각색을 하면서 진짜 효부가 된 며느리라고 바뀌었거든요. 각색할 때 어떤 중점을 두신 게 있었나요? 예, 제가 이거 처음에 라니 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대사화해서 가져오셨는데 그때도 좋았어요. 근데 저희가 좀 더 풍성하게 장면을 좀 만들자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살을 붙이다 보니까 이 며느리가 진짜 마음이 진짜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예, 이 며느리가 이제 처음에는 집안일도 도와주지 않고 기력이 없는 시아버지한테 불만이 많았는데 예, 아들의 어떻게 보면 현명한 꾀에 며느리도 처음에는 장에다 내다 팔 생각으로 밥상을 잘 차려드렸겠죠. 근데 나중에는 그 진짜 자기가 마음에 아버님이 나한테 정말 고마워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를 느끼고 며느리도 또 아버님이 건강해지시고 집안일도 오히려 집을 자주 비우는 남편보다 잘 도와주시고 이 진심이 맞아요. 느껴져서 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느껴서 변한 게 아닌가. 또 저는 이 며느리의
그 바뀐 마음 요거를 진짜 효부가 됐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네. 제목을 바꿔봤는데 뭐 괜찮으신가요?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하실 때 수업을 다니신다 그랬잖아요. 그 네네. 어르신들 실버 중 하면서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기억나는 에피소드요? 많죠. 지난주에 수업을 하는데 수업한 내용 중에 제목이 가짜 신부라고 하는 전래 동화를 들려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가짜 신부가 몸종이 그 아가씨하고 입장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욕심을 부려갖고.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달라졌는데 이 진짜 그 아가씨한테 살고 싶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진짜 신부가 됐으니 너는 죽을 때까지 몸종으로 살아. 만약에 탈로 나게 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이랬던 거예요. 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돼가지고 다시 신부를 회복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몸종이 강가에 끌려가는 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어르신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한 어르신이 아쉽다고 네. 뭐가요 어르신? 그랬더니 아니 그 몸종은 그 아씨를 죽였어야지 살려줘서 완전 대반전인데요. 완전 대반전이잖아요. 그러네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막장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라고 웃었던 일도 네, 있습니다. 네. 야 요즘 어르신들 네 대박입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이게 권선징악이라고 해서 착한 네네. 사람 잘 되는 결말만 다 네. 옳다라고 그렇죠.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 시청자들, 요즘 청취자들은 각자 공감하는 그 역할에 대한 그 정당성이 더 커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반응이네요. 네 맞아요. 한 번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당신 멋져 박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당하게 살자, 당신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당신 멋져 마지막 저는 져주면서 살자 하고 구호를 외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 져주면서 살자 했더니 한 어르신은 나는 절대로 져주면서 못 살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평생 져주고 사셔서 이제 더 그렇게 이상은- 살기 싫으신 거죠. 그런가 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반전이었어요 저한테는. 멋있는데요. 네, 방금 전에 그 구호 그러니까요. 저희도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당신 해봐요. 멋져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네. 앞자를 따서 네.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져주면서 살자. 져주면서 살자. 밀었으면 왜요? 저도 져주고 많이 살아서 져주면서 살기 싫네요. 우와 이렇다니까요. 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18번들 곡이 있거든요. 네. 뭐 찔레꽃, 네. 뭐 섬마을 선생님 등등 있지만 어르신들을 보니까 소풍 같은 인생 이 노래를 좋아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는 정말 그 요양원의 주간보호센터에서 계시지만 정말 소풍 같은 인생처럼 웃으면서 멋지게 살고 싶은 네. 또 어르신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고 이 노래를 애청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첫 곡으로 들려드렸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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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가 계속 얘기 나눠보다 보니까 오늘 아까 뭐 신앙송을 어디서 하셨다고? 네네네. 오늘 기간에 가서 어버이 행사를 주관하고 왔는데요. 어르신들한테 편지글을 들려드리는 것보다 시 한 편을 들려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준비한 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를 한번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가요? 네. 깜짝 타임 신앙송. 그럼 제가 음악을 깔아드릴까요? 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희는 왜 이렇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면서 살았을까요? 이 시 낭독하고 그 어르신들 반응이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어르신들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랬을 것 네. 우리도 약간 찡한. 네. 어르신들 연세가 90에서 100살 사이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좀 많이들 훌쩍훌쩍 하시고 요양사님들은 더 많이 우시고 네. 울음바다가 좀 됐어요. 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엄마 하면은 왠지 모르게 그 엄마라는 소리만 들어도 코끝이 찡해지고 가슴이 그렇게 되는데 갑자기 저는 엄마 하니까 집밥이 생각났어요. 엄마가 해주는 집밥. 그래서 김범수의 집밥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요? 네, 갑자기요? 네. 배고파요. 네. 김범수가 부릅니다. 집밥. 집밥 기다려지지 않는 퇴근길 길거리엔 온통 어색한 멜로디 시간을 빠르게 걸어가 내린 비 뒤에 맑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Let it be 전화통화가 뜸한 90폰을 잡은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믿고 계셔 어린 아들 눈물 유난히 무겁게 흐르는 도시를 걷는 나의 청춘 바다 위에 떨어진 옷들 흐트러진 이불 그대로 쓰러져 적막하게 옅어진 공기 내 방 어디도 아무 말 없어 사랑이 날 부서지게 해 곡물 거품처럼 산산조각이 나서 욕심이 날 흐려지게 해 곡물 한 개처럼 멀리 흩어져 집밥 너무 그리워 가족의 마법 뭔가 따뜻한 집으로 내가 쉴 수 있는 곳 내 모습을 보았네 귀찮아 하면 잘 지내 어머 마땡 어머니 아버지께 할 일이 많다면 찾아가지도 못해 에이, 잠시만 멈춰 또
돌아보면 놓친 것들이 너무 넘쳐버린 우린 서성거릴 뿐 절대로 나아가지 않아. 주길 봐 너의 집 여긴 어디에도 없어. 내 집 내가 고른 침대 친구들과 페인트 칠할 때 여긴 멀었지 그땐 기뻤지. 여자친구를 집에 초대해 함께 밥을 먹을 때 그땐 느꼈지 이게 바로 내 꿈이었다는 걸. 어쩌다가 모든 게 끝나 사랑의 법칙 실수가 날 넘어지게 해. 눈 가린 것처럼 걸을 수 없어. 집 앞 너무 그리워. 가족의 마법 본가 따뜻한 집으로 내가 쉴 수 있는 곳. 여보세요? 네, 엄마? 아니, 가족의 마법 집밥 먹고 싶어서 전화했지. 엄마를 보는 그 순간 알았어. 얼마든지 해줄게. 알았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아이고야. 사랑해. 사랑한다. 바닥 위에 떨어진 옷들 주워 담으면 내 조각을 채워. 적막하게 옅어진 공기 쓸어 담으면 내 욕심을 개워. 지친 나를 안아주는 건 가족의 손길 다정한 눈빛. 지친 나를 안아주는 건. 네, 김범수의 집밥. 멜로디도 좋지만 노래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지치고 힘들 때 엄마의 밥이 그 최고죠. 밥이 너무 그립죠. 집밥.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게 가족의 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쉴 수 있는 곳. 네. 그리고 꼭 아, 아프면 엄마가 해줬던 뭐 그 아플 때마다 먹고 싶은 게 다 다른데 꼭 아프면 엄마가 해줬던 뭐가 생각나. 신기하네요. 갑자기. 네. 그럼 토크 계속 이어가 볼까요? 그 각자 하셨던 역할에 대한 입장들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또 며느리 역할을 맛깔나게 낭독해주신 윤희 씨. 네, 진짜 효부가 된 며느리입니다. 일단 각색해 주시면서 맨 처음에 단서로 며느리는 처음에는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어요 라는 지문을 주신 두 각색해 주신 선생님들께 일단 감사합니다. 며느리에게 있던 선한 마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는 마음이죠. 네, 그걸 그쵸. 잠깐 상실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인데 본인이 힘든 거 일단은 뭐 일단 남편은 나가서 돈을 벌고 있고 자기는 자녀를 키워야 되고 집안의 가장이죠. 돈을 벌어주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네,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이 뭐 미웠다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노인을 어디다 갖다 쓴대요? 이렇게 무용지물인. 그래서 그냥 미워한다기보다는 그냥 처음에 무감각한 현실적인 판단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주는 정을 남편의 지혜로 짜낸 정성 들인 밥이죠. 그걸 시아버지가 잡숴서 주시고 네. 건강을 회복하시고 정말 사랑을 주신 분은 시아버지시죠. 맞아요. 그분의 사랑을 며느리가 이제 받고 다시 자기의 본성을 찾고 정말 효부가 되는 이야기. 네. 네, 저는 아들 역할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해야 돼. 아들은 나가갖고 장사하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사회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하고. 그러니까 경험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 대한 경험이 많으니까 아마 이렇게 현명하지 않았을까. 아들이 농사나 짓고 동네에서 그냥 성격대로 소심하게 살았으면 이런 지혜가 나왔겠어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고 경험도 많이 해야 돼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아니 근데 저는 그냥 좀 주제에서 벗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 중에 그럼 남편이 나가다니지 말고 집에서 농사를 같이 지어줬으면 아 근데 제가 또 처음부터 남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 돈도 버는데 내가 그렇게까지는 해야 되나? 나는 여자인데 남자 역할을 하니까 또 입장에 따라 그렇게 제가 생각하네요. 지금 두 분 얘기 나누시는 거 듣다 보니까 우리 11회였나? 그때 왜 윤희용 작가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작품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 윤희 배우님이 며느리 역할을 하셨던 걸로 며느리였죠. 기억해요. 네, 그죠? 맞아요. 또, 네. 그때도 남편과 그때는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그거였었죠. 치매에 걸리신 시어머니와 급격한 그래도 열심히는 모셨지요. 열심히 그쵸. 모셨지만 그러니까 그 며느리도 처음에는 지극정서로 모시다가 그 상황이 힘들어진 거였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때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가 가요. 그럼요. 예. 당연히 이랬을 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시아버지가 어땠을까? 시아버지가 정말 며느리한테 미안했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예. 미안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고기 반찬에 이렇게 대접을 잘해주는 며느리한테 이제 고마워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건강해지시잖아요. 역시 어르신들이 건강해지는 길은 밥심이다. 잘 드셔야 밥을 돼요. 잘 먹고 잘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구나. 밥이 이런- 보약이다. 그리고 맞아요. 또 밥이 그 보약이다.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이 며느리의 관심, 네, 그쵸. 네. 또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실 수밖에 없게끔 아들이 또 깨를 낸 것도 아들의 또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은 기본적으로 현명하고 그 선한 마음을 가진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집안을 잘 골라서 시집을 잘 가야 돼요. 그러네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 집안 내력 좋으신 분들과 꽃 구경 한번 갈까요? 아 맞아요. 올해 꽃도 많이 피고 구경 네. 가기 나들이 가기 좋은 날이죠. 네, 저희 단원 중에서 임동윤 단원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황영웅 님의 꽃 구경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어느 가을밤 허름한 선술집에서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울 엄마 닮은 그 사람 정결한 옷 매무새가 꼭 당신 옛 모습 같아 그 아침에 흐르는 눈물 따라 나 덩달아 울어봤어 코스모스 피어난 날에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낮잠 자는 내 꿈에 나와 예쁜 옷 갖춰 입고서 내 아들아 불러줘 꽃 구경 시켜줄 테니 끝없는 빗소리 꼭 당신 목소리 같아
장대처럼 떨어진 빗물 따라 나 덩달아 울어봤어. 코스모스 피어난 날엔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낮잠 자는 내 꿈에 나와 예쁜 옷 갖춰 입고서 내 아트라 불러주오. 꽃 구경 시켜줄 테니 내 아트라 불러주오. 울엄마 기다릴 테니. 네, 우리 임동윤 단원의 영웅 황영묵님의 꽃구경이었습니다. 임동윤 단원분은 얄미운 시어머니 역할을 엄청 맛깔나게 잘하시는 분인데 생각나네요. 그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되게 많이 묻어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진짜로 그 부모님하고 이 5월이면 그 예전엔 창경원이라 그랬죠. 네, 그런 창경원. 데가, 거기 갔던 기억이 나네요. 아, 여기서 나이가 뽀록이 나는군요. 저도 어렸을 때 있었던 사진 중에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자주 찍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창경궁 입구에서 그 옆에 혜태 맞아, 혜태 사대가 있잖아요. 네. 그 옆에서 꼭 아빠 여기서 찍어야 된다고 그래요. 네, 저도 거기가 사진. 랜드마크예요. 네, 저도 생각나네요. 거기서 찍은 사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5월이라 부모님, 어머님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효도를 하고 싶고 뵙고 싶어도 안 계신 부모님들이 안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분들 심정을 담은 이 가사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천을 했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또 소풍 하니까 또 소풍 꽃구경 노래 들으니까 또 아빠 생각도 나고 저는 왜냐면 우리 아빠가 맨날 소풍 갔어요. 맨날. 그러니까 사실은 한량이었죠. 아. 우리 집이 뒤에가 도봉산 그 입구였는데 네. 아빠가 퇴근하면은 항상 그 동생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몇 시쯤 넘어와 그러면 저녁을 간단히 먹자마자 형님 하고 막 다들 들어오시면 다 손에 막걸리 달랑달랑 순대 또 카세트 막 이런 거 메고 들어오시면 아빠가 집 잘 지키고 있어 집 잘 봐 그러고 다 몰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산으로. 그리고 돗자리도 가지고 올라가시고 그래서 아빠는 맨날 소풍을 즐기셨던 것 같은데 너무 늦게까지 안 오시면 엄마가 가서 잡아오라고 아빠 끌고 오라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빠 맨날 소풍 다녔어요. 저희가 기억인가요? 그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한번 앞에 네. 했었어요. 한 40분쯤 전에 다 이런 추억이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부모님과 카네이션에 대한 그 추억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한데 저런 그런 추억이 없어요. 맞아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침묵하고 있더라도 그냥 좀 이렇게 개의치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니까 저 굉장히 어릴 때 돌아가시고 그래서 엄마가 돈을 벌러 그때는 일본에 가서 이렇게 해외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셨어요. 맞아요. 예. 근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가졌던 추억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부모나 그 저한테 사랑을 주셨던 분들이 안 계신 건 또 아니었더라고요. 저를 그렇죠. 키워주신 외할머니가 계셨고 할머니가 계셨고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그 선생님이 너무 부럽다 이렇게 어른들하고 같이 있었던 부모님들하고 같이 있었던 추억이 있으셔서 좋겠다. 나는 왜 없을까? 그러니까 상심을 했는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 나한테 더 큰 사랑을 주신 분이 계셨구나. 이걸 잠깐 그 짧은 시간이지만 되게 행복한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요.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그거랑 딱 연결된 건 아닌데 엄마가 저 중학교 때쯤 돼가지고 집에 한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돈을 갖고 왔죠. 그래서 집에 좀 용돈도 주고 언니가 가져가야 될 돈
제가 가져가야 될 돈을 이제 학교 돈을 이제 다 챙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학교를 갔다 왔어요. 근데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던 저희 외할머니께서 집에 탕수육을 해놓으신 거예요. 와.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때는 대박. 뭐 라면 한 상 자가지고 막 한 그렇죠. 달을 살고 막 이럴 때니까. 그래서 너무 열심히 먹었거든요. 저는. 근데 고등학생 된 언니가 울면서 들어온 거예요. 엄마가 오늘 아침에 돈을 5,000원을 줬는데 잃어버렸대요. 아이고. 그런데 아. 할머니가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우리 집 앞에서 오늘 5,000원 주웠다. 그걸로 탕수육을 만들었다. 어머. 와. 방금 전까지도 저희 엄마랑 저랑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탕수육을 먹었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그러니까 엄마와 엄마의 엄마인 그 외할머니랑 이제 싸움이 나신 거죠. 갑자기 잘 드시던 엄마는 왜 그 돈을 주셨으면 주인을 찾아줘야지 그걸 가지고 탕수육을 사시느냐. 아니 너도 방금까지 잘 먹지 않았느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재밌는 그러게요. 시트콤 소재가 될 수 있겠네요. 완전 시트콤이네 진짜. 아까 그 뭐 김범수의 집밥을 들으면서 저는 왜 그거에 대한 기억도 없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그 탕수육이 딱 떠오르셨군요. 탕수육도 떠오르고 사랑도 떠오르고. 근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래도 할머니가 주워서 탕수육이라도 먹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남이- 다행이에요. 다른 사람이 저만 먹었으면 행복했죠 그날. 아니 다른 사람이 주워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렇죠. 그죠? 맞아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네요. 할머니가 주셔서 그나마 식구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와, 식구들이 탕수육을 먹게 된 사람. 저도 이 얘기 들으니까 얘기 하나 생각나는데 어린이날요. 우리 아빠가 자주 소풍을 다니시니까 돈을 엄마가 많이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엄마가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셨어요. 여름에는 네. 아이스크림 장사, 저녁에는 붕어빵 장사를 하셨는데 어린이날 선물을 받고 싶잖아요. 우리는. 근데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셨는데 많이 누워 계시다가 늦게라도 9시 넘어서 이렇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더니 저한테 잘 아시는 그 동네에 돈도 가끔 빌려주시고 하는 유지분이 계셨어요. 그분 집에 가서 좀 3만 원만 빌려와라. 아이스크림 재료를 띄어다가 열심히 팔아서 오늘은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저녁에 니네 같이 고기 먹자. 그래서 제가 신부름을 갔다 왔어요. 근데 신나게 갔다 왔죠. 가서 돈 빌려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어려웠지만 이제 나중에 고기 먹을 생각하고 신나게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저희 집 한 10발자국 바로 전에 만화가게가 있었어요. 그 만화가게 옆에 포스터가 캔디 또 뭐죠? 들장미 소녀, 막 이런 그 거 당시에 왕눈이, 저희 개구리 왕눈이. 만화가게면 유리 가면. 예, 옛날에 그 만화가게 앞에 황미나 그 포스터들은 만화들. 진짜 환상이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죠. 지금의 영화 포스터들처럼. 그래서 너무 새로운 포스터가 있어서 너무 막 황홀경에 빠져서 막 보고 있다가 엄마한테 이따가 고기 먹으면서 졸라가지고 몇백 원 받으면 만화도 봐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어떤 아줌마가 땅에서 뭘 줍는 것처럼 딱 허리를 숙이고 굽혀서 뭘 줍더니 가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내가 딱 손을 보니까 내가 그걸 보다가 넋을 잃고 아이고야. 떨어뜨린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제가 아줌마한테 아줌마 그거 제 돈이에요. 엄마 심부름으로 꼬운 거예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뭐? 나 아무것도 못 봤는데 그러는 어머,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아줌마 방금 가방에 넣으셨잖아요.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이런 걸 막 보여주면서 이 돈을 자기가 잡았나 봐. 내가 틀림없이 봤는데 없잖아. 어머, 이상한 어떡해. 애네 그러고 가버리셨어. 그 아줌마 아. 막 제가 가가지고 막 그 뭐죠 이렇게 옷자락을 붙잡고 그거 우리 그래. 엄마가 장사한다고 재료 띄워올 돈인데 제발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비켜 그러면서 아줌마가 매몰차게 나를 딱 띄워버리고 간 거예요. 끝내 못 받았어요? 네,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머. 제가 막 울면서 가서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가 한숨을 푹푹 쉬더니 그렇게 주워 갖고 가서 내가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걱정하지 마. 엄마 비상금 꺼내갖고 장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고 엄마가 막 악에 받쳐가지고 막 열심히 세상에. 아이스크림 띠러 장에도 가시고 열심히 장사해서 고기는 사주셨는데 제가 그 엄마한테 그 미안한 마음이 아직도 막 남아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린이날의 봐봐. 슬픈 추억입니다. 똑같이 돈을 흘리고 했는데 저기는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주워서 다행이고 이렇게. 다행이네요. 어느덧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이야기들 저희가 해보지 않았던 거였는데 또 이것도 나름대로 저희에게 의미가 있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마지막 곡을 우리 김윤희 단원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근데 이걸 신청하게 된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한번 네. 들어볼까요? 제가 이 노래를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타 방송국에서 이게 5월 5일 어린이날 들려준 죄송합니다. 혀가 갑자기 그날 감정이 막 북받치던 감정이 갑자기 한잔하신 건 올라와서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이 노래는 아빠가 태어난 아이에게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너는 나의 작은 별이다. 들려주는 자장가인데요. 저희 이번 주말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오는 중에 제가 차에서 이 노래를 듣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네. 엄마도 좀 돈을 벌러 나가셔서 저는 되게 좀 외롭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살았거든요. 근데 그냥 그 환상적인 경험처럼 그러니까 느낌이 오는데 아빠가 나를 안고 나에게 그러니까 따뜻한 품에 저를 안아주시면서 그윽한 눈으로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불러주시는 것 같은 제 귀에 그렇게 속삭여주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빠가 아이에게 주는 것도 충분히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노래이지만 제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받고 있고 그랬다는 느낌이 강력하게 들었고 이거 좀 와. 느낌이 좀 그런가요? 더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존재고요. 네. 여러분이 태어나셨을 때 네. 어른들이 여러분을 꼭 끌어안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작고 예쁜 별들아 너를 사랑한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빛나는 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들려드릴 거고요. 저희 유혹하는 낭독극장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달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또 봬요.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처음 너를 만났을 땐 정말 눈이 부셨어. 너의 미소를 처음 봤을 땐 세상을 다 가졌어.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품에 안긴 채 곤히 잠든 널 보면 나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어. 이렇게 예쁜데 숨이 멎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잠들 수 있겠니. 나의 사랑 나의 전부 하늘이 내린 천사. 나의 두 눈을 나의 세상을 모두 훔쳐버렸어.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품에 안긴 채 곤히 잠든 널 보면 나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어. 이렇게 예쁜데 숨이 멎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잠들 수 있겠니.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사랑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평생 내가 지켜줄